CIS는 아까 봤더니 2021년 8월 말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끝으로 안 봤는데 8월이면 요때죠? 8월, 예, 8월 말. 요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요때 코로나 이후로 단기 하방 추세를 이렇게 그려놓고, 단기 상방 추세를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이게 7월인가요? 예, 7월 달에 상방 추세에 딱 닿자마자 아주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음. 와, 이렇게 튀어 올라갔네요. 그죠? 제가 8월 방송을 다시 안 봤는데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선을 그려놓은 15,980원이니까 16,000원이네요. 16,000원에다 선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16,000원을 앞부분에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실패. 상방 추세를 닫고 이겨냅니다. 그러더니 21,950원, 22,000원 찍고 내려와서 16,000원을 의미가 없었나요? 그냥 뚫고 내려가 버렸네? 그러더니 상방 추세 다시 가까이 왔다가 동력을 받고 상승. 하지만 여기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락. 상방 추세선을 처음 깨는 자리가 2022년 2월달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따라 올라가지만 요번에는 16,000원 근처에서 저항. 내려오고 몇 번 도전, 저항. 근데 여기 보세요.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새로운 추세가 하나가 보입니다. 보세요. 요렇게. 이 선은 뭐냐? 아주 강하게 튀어 올라가기 전에 닿았던 상승 추세선에 닿았던 요 자리랑 그 다음 바닥을 찍는 자리 요 자리랑을 이어붙였더니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지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위쪽으로는 어디에 저항받고 내려오죠? 아래쪽으로는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요 16,000원 자리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아래쪽으로는 여기를 지지받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16,000원 자리를 저항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는 14,450원이에요.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어디다? 요쯤이 될 거다. 14,000원, 3,800원? 요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지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16,000원. 16,000원 혹시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전 상승 추세선까지 가겠죠. 어찌됐건 첫 번째 팩트, 그동안 지켜오던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2월부터 깨졌다. 그러면 얘는 의미를 다 했을까요? 아니요. 뚫고 내려가자마자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 사실은 이게 여기는 확인을 하는 걸로 보면 좀 안 좋고요. 강하게 여기를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확인하는 게 진짜입니다. 지금은 아직 뚫고 내려갔지만 여기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근처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중이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새로운 추세가 보이더라. 거기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16,000원 자리가 요 앞부분에 깨고 내려올 때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의미를 잘 안 주더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요 16,000원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 지난주 주봉이니까 지난주 5월 27일 최고가 얼마죠? 16,000원이죠. 예, 요렇게 딴지를 걸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16,000원에 딴지 걸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 14,000원 언저리 위로 500원 아래로 500원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되겠고, 만약에 13,500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딴지 걸릴 가능성이 크다? 16,000원. 요렇게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팩트. 단기 상승 추세선
깼다. 두 번째, 단기 그거보다 앞부분에 처음에 유지 중이던 단기 상승 추세선보다 조금 더 완만한 각도 보세요. 각도. 이 각도보다 완만한 새로운 조금 더 완만해진 각도로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졌죠. 그 얘기는 뭐다? 상승 추세가 요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학교 다닐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아니라 이렇게 그 대각선, 아니 타원 타원 이렇게 있으면 그 접점 요 선 각도 바뀌는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상승 각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상승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 상승 에너지가 처음에는 50km로 달리던 애가 지금은 30km가 됐어요. 이게 조금 더 줄면서 20km, 10km가 되고 상승 탄력이 제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지금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다지 제로가 됐다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진다? 이런 일은 잘 나오지 않는다. 다행인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요런 단기 매매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13,600원, 네, 500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조만간에 단기 매매 먹이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길 깨고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칼같이 손절해야 되겠죠. 당연히 칼같이 손절해야 된다. 말 그대로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장기 상승 추세가 있으면 그 상승 추세는 웬만하면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단기는 아까 제가 종합주가지수 볼 때 단기 하락 추세선 그려놓고 보고 있었는데 확인하더니 지워버렸죠. 제가 의미 있는 선들은 웬만하면 안 지우죠. 근데 아까 그건 지워버렸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단기 추세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새로 생긴 단기 상승 추세선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더 보지 말고 칼같이 손절하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됩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쏴주는 역할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고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매각 이슈요. CIS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냥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각된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매각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안 갖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 매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 매각된대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죠. 왜 팔아?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걸 왜 팔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첫 번째. 매각이 무산됐대. 그쵸, 맞아요. 꿀물님 망했군. 매각이 무산됐대 그러면 그래? 저거 별로 매력이 없는가 보다, 요런 이미지가 들겠죠. 왜 제가 거기에서 깊이 파고들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각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매각 얘기가 나왔다라는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이미 그 매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고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갔어요.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CIS로 돌아오자면, CIS가 매각 이슈가 언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상승 추세선,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이고 언제부터 유지된 거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부터
이때부터 유지해 오던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상승 추세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 이미 2019년부터는 상승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 흐름이 이제 약해지려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찰나입니다. 매각 얘기가 언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때쯤 혹은 요때쯤 웬만한 세력들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예요. 혹시 못 빠져나간 세력들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떤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가끔 드리죠. 한번 정보를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가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찍더니 확 떨어지는 경우 많이 보죠. 그게 거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고, 제가 이 거래량 올라가기 위해서 터진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올라갔는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전고점을 확인을 하는 순간 빠지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CIS 매각 이슈는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나와서 상당히 좀 불안한데 저거 대기업이 사간대. 큰 전주가 나타났대. 그럼 어때요? 새로운 주인은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회사를 크게 키울 가능성이 더 크겠네 라고 해서 오히려 붕붕붕 날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매각 이슈는 일단 안 좋게 보는 게 맞겠고, 이후에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각 이슈가 나오자마자는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CIS는 그러하다. 지금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더라. 보통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하락 추세를 맞이하는데, 이 CIS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승 추세, 조금 더 에너지가 작아진 상승 추세를 만들고 그걸 유지 중이더라. 그래서 급락하는 일은 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예전의 영광처럼 다시 크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기 대응을 하는 매매를 추천드린다. 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상당히 넓은 시간대를 보는 거고, 일봉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시간대를 봐야 되겠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그 하방 추세를 탈출하는 걸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2021년 9월 30일에 찍은 최고가 21,950원과 그 다음 출렁, 그 다음 파동의 고점, 요 자리죠? 여기 고점을 이렇게 이어서 그려진 선의 오른쪽 끝에 연장선을 보면 이 하방 추세를 떠나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한번 터치, 두 번째 여기서 한번 터치, 여기랑 앞부분에 접점, 그랬더니 여기를 도망가자마자 여기서 한번 밀려 내려왔고요. 여기서도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밀려 내려온 자리, 거기를 보니까 요렇게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요 자리 저항이구나.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저항,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항 보니까 14,440원에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있었네요. 그러면 얘까지 요렇게 3개, 요 자리는 얼마죠? 15,5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15,500원에도 단기 지지저항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4,400원에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끝났나요? 저항받고 내려오고,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어디서 이겨내죠? 여기 5월 말에 드디어 돌파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확인까지 하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돌파 언제 하죠? 요날 하죠. 그리고 이틀 동안 강하게 위로 튀어 올라갔지만 저항. 그래서
윗꼬리를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날 역시 저항. 아래쪽으로 확 빠져버렸는데 어디서 지지받죠? 여기.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더니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와, 좋은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잭초이님께서 이 종목을 의뢰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방 추세선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였습니다. 맞죠, 잭초이님? 그런데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저라면 여기를 봤을 겁니다. 요 날의 최저가 여기. 그렇지 않나요? 돌파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러 간다. 설마 여기를 확인하러 가겠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가죠. 갔다가 어떻게 되죠? 쑥 회복을 해버렸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더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위로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상승 추세가 셌나 봐요. 그런데 15,500원 넘어가더니 저항받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입니다. 거래량 이후에 빠졌나요? 이렇게 큰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는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빠지는 모양을 보이지 않고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빠지는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14,400원을 1차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오늘의 종가 얼마죠? 14,450원이죠. 네. 14,446원에다가 선을 그은 거 보니까 450원쯤 되는가 봐요. 14,450원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끝난다면 그러면 내려가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위로 어디까지? 15,500원까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날에 강한 상승 흐름 밀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밀렸어요. 지금 그린 그림,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면 폭이 어디죠? 폭이 얼마나 되죠? 이렇게 되죠. 중간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자주 보던 그림이죠.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저점, 출발, 도착, 중간.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저항 어디다? 15,500원. 여길 이겨내면 어디까지 간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18,000원까지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보고 매매를 하면 되겠다. 근데 아래쪽으로 14,450원 또 깨고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전저점 어디죠? 여기죠. 그 전저점 어디죠? 여기죠. 일단은 저점을 1차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 조금씩 아래쪽을 지지받는 모습을 그래서 그렸죠. 세 번째 이제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를 바닥으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점을 높이는 데에 성공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14,450원을 주가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13,400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주봉상의 팩트와 일봉상의 팩트를 이제 짬뽕을 시켜보세요. 섞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 하방 흐름 깨졌다. 팩트. 단기 상승 흐름 새로 생겼다. 팩트. 아시겠죠? 요건 아래 거는 지우겠습니다. 왜냐? 주봉상에 이미 그려놓은 게 있고 일봉상에는 지금 부정확해요. 그래서 일봉상에를 그려놓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고 주봉 거를 보고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일봉상에는 요렇게 그려놓고 매매하면 되겠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